근데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거쳐야지 유죄를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반대로 이 권력자 입장에서는 4가지 기관 중에 한 군데만 틀어막아도 수사의 진행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확실히 잡고 있어도 앞선 기관들은 어차피 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런 제도 개선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렇게가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청을 일단 없애고 검찰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담당을 하고요. 검찰이 하고 있는 중대수사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업무 범위를 조정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청이랑 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재는 없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새로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검찰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문제에 동의하느냐 이런 것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입법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찰청법 폐지안입니다. 이거 내용은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 근거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도 다 폐지가 되는 것이고, 검사들은 결국은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쪽으로 재배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공소청 설치와 관련된 법안인데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신설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기능 중에 기소권 부분을 독립된 기관으로 이제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완성한다. 기소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적이기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 구조를 보면 공소청에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공소청에 지역 공소청장을 두고 이렇게 해서 공소청장은 이제 헌법에서 말하는 검찰총장으로 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 부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에 대해서 기소할 때 법령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판 집행과 지휘 감독, 영장 청구 이런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찰위원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법무부에서 공소청에 대한 감찰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소심의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나 불기소가 적정했는지, 영장 청구가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가 되고 8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검찰청에서 하고 있었던 중대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렇게 6대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란 외환죄와 마약범죄까지 추가돼 8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여기서 수사권을 가져가도록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고요. 경찰이라든지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 여러 수사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와 관할을 조정할 만한 어떤 상급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런 취지로 도입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수사기관의 가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업무와 권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각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수청에서 불송치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 심의를 한다거나 재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수사를 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권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서 수사한 사건인데 불송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법 규정과 전혀 상관없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가지고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수사권보다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필요시 특정 조직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권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에는 어떤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권한도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감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수사기관의 상급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느냐? 위원장까지 해서 총 11명의 위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중에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고요.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위원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또 3명을 거기서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위원 자격 같은 경우를 또 보면은 판검사 경력이나 변호사가 아니어도 돼요. 대학계 조교수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사법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 추천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사나 법적인 그런 전문성보다는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단체 그런 데서 추천이 이루어져서 좋게 해석하자면 최대한 다양한 구성을 갖춘 위원들을 선출하겠다, 선임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쪼개졌을 때 일단 문제가 해결될지부터 한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검찰청 폐지 법안은 하나같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현재 검찰 제도가 수사와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뜻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조직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범죄가 의심된다 싶어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범죄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수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소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가 일어나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얼핏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사기관은 유죄를 받아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소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소는 계속 하는데 무죄가 계속 나오면 검찰이란 조직 역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로 만들어서 계속 기소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조직이 갖는 문제 중 하나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회사든 정보부처든 시간, 예산, 인력을 쏟아 부었으면 당연히 성과를 내놔야겠죠. 조직이 역량을 집중해서 투입했는데 뭐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내는 건 조직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조직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모든 조직은 일정 역량 이상을 쏟아부었을 때 그게 아니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이 있죠. 지금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문제가 없을까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앞으로 뭐 검찰, 공수청 여러 군데를 거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작정하고 이력사건을 수사한 상황에서는 공수청에서 멈추든 법원에서 멈추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소권이 없다고 해서 수십 명의 수사관이 수개월, 수년 동안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로 끝낸다. 이런 건 어차피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결국은 검찰을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이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효과가 생기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명백한데요. 첫째로 수사, 사법 절차가 여러 단계로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사실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1번 수사기관이 혼자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판결까지 하는 제도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1번 수사기관, 2번 수사기관, 3번 기소청, 4번 법원까지 거쳐서 판결을 하는 제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1번 수사기관이 혼자 수사하고 판결까지 하게 되면 어떨까요? 1번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만 있으면 권력자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1번 수사기관의 권력이 독점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권력 독점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지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만큼은 훨씬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거쳐야
가지 유죄를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반대로 이 권력자 입장에서는 4가지 기관 중에 한 군데만 틀어막아도 수사의 진행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확실히 잡고 있어도 앞선 기관들은 어차피 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런 제도 개선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이건 그냥 인권 분야에 식견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시민단체의 추천으로도 국가수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임명합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위원들의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제 범죄자를 때려잡겠다는 수사기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 이제 정치적으로 움직일 때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성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였고 제1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기관 꼭대기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에서 임명하고, 이 사람들 권한이 엄청 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관할에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에서 불송치시킨 거를 갑자기 경찰에서 수사해라, 중수청에서 수사해라, 마음대로 수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 법조인 출신도 아닌데 위원이 고작해야 11명입니다. 1년에 형사사건이 수십만 건인데 이 11명의 위원이 어떤 사건들을 다룰까요? 일반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만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단체가 수사기관의 꼭대기에서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을 내는 수사관이 있으면 징계를 한다거나 감찰을 보내버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지금 무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사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동안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거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인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끝난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유력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끝났을 때 가장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고요,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경찰이라도 기소권을 부여한다거나 해서 검찰을 통하지 않고서도 공소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불기소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기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순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 전문으로 형사 사건 많이 하고 있는데, 검찰을 해체하는 거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는 것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을 모두 통제하고 법령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범죄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겠습니까? 권력자한테 빌붙으면 알아서 눈치 보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 같은 데서 뭐 그 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서 나온 결론을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은 법에 정해진 수사권을 옮길 수도 있고 마음대로요, 수사관을 감사하거나 이럴 권한도 다 갖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검찰을 설령 해체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상대로 국가수사위원회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체계로의 변화는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부분에 포인트가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보다는 쪼개진 수사기관의 최정점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은 누가 선임한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제도가 악용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